마음의 소리 처음에 도전 만화 있을 때 이거 연재할게요라고 했더니 난 사원이었으니까 당시 팀장님이 야 이거는 정식 연재하기 애매한데? 라는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면 내가 사표 던지면 되죠. 제가 책임지고 할게요. 제가 어떻게 서비스 담당자에서 대표까지 될 수 있었나, 결국 애정과 열정의 문제예요. 애정과 열정이 없으면 용기라는 게 생길 수 없어요. 그냥 월급 받기 위해서 하는 일에 제가 리스크를 감수하겠어요? 안 하지. 근데 이 일이 너무 좋으면 이거 한번 해볼까? 라는 용기가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제 소개라. 사실 소개가 매 타이밍마다 다른데요. 네이버 웹툰에서 후키를 만들어 팔고 있는 김종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회사는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 다양한 이야기들이 더 많이 나올 수 있을까? 시리즈처럼 웹소설 플랫폼이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라인 웹툰처럼 글로벌 넘버원으로 범세계적인 사용자들이 만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가지고 사실 한국의 인구보다 더 많은 사람이 웹툰을 보고 있고요. 이들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스토리텔링 컨텐츠를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런 회사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슬램덩크에 소연이 강백호한테 하는 말 있잖아요. 농구 좋아하세요? 전 그거 진짜 중요한 대사라고 생각해요. 사실 그게 슬램덩크의 모두 처음이자 끝의 대사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성공이나 좋은 결과가 나왔던 거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였냐라고 하면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거야? 라는 질문. 열정이나 애정은 누군가가 주입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열정을 가지고 해. 이 말만큼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굉장히 어떻게 생각하면 무책임하고 위험한 좋은 일 수도 있는 건데 저도 일을 선택할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왜냐면 네이버에 수많은 서비스들이 있었고 제가 처음에 네이버에 조인했을 때 당시에 만화는 끝오브 끝이었어요. 개발자 1명 지원 받았고 근데 만화 좋아하는 사람이 업무 시간에 만화를 볼 수 있어. 그거만큼 행복한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이 일을 하면 행복하겠다라고 생각했던 게 되게 큰 동기였거든요. 처음에 이제 만화 서비스를 맡았을 때는 출판 만화를 디지털라이징해서 제공하는 일을 했는데요. 당시에 만화 시장이 너무 어려워서 오프라인 컨텐츠 자체가 굉장히 부족한 거예요. 내가 보고 싶은 만화가 더 있어야 하는데 없네? 사실 불만은 굉장히 큰 동력이에요. 불만이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처음은 저를 위해서 이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제작 자체가 어려운 시장을 바꿔나갈 수 있을까? 크리에이터들이 사용자들의 평가를 받아서 데뷔를 하고 성장을 하고 유명해지고 이런 흐름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도전 만화와 함께 이제 웹툰이라는 걸 만들게 된 거고요. 작가님들에게 작품을 받기 위해서 엄청 밖에 다녔어요. 근데 작가나 출판사 분들이나 다 저한테 물은 게 이거 몇 달 하다가 때려칠 거 아니에요? 네이버도 하다가 안 된 사업 접은 거 되게 많은데 라고 해서 장대한 꿈이 있다는 걸 보여줘야겠다. 이제 처음으로 저 먼 데까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된 거죠. 그러면 난 어디까지 가고 싶은 거지? 그래, 만약 꿈을 크게 끈다면 세계적으로 재미있는 콘텐츠를 계속 제공해주는 그런 콘텐츠 회사까지 가봐야 되지 않겠어? 거기서부터 해야 할 일들을 다 정리해서 마일스톤을 만든 것 같고요. 그 마일스톤에서 재밌었던 포인트가 초기 작가들은 대부분 이 얘기를 다 알아요. 형 사기치지 마, 막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우리가 이 정도의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면 1등 작가는 얼마 벌 거야? 나는 네이버 웹툰에서 1억 버는 작가가 만드는 게 목표야. 그 다음에 5억 버는 작가가 만드는 게 목표야. 10억 버는 작가를 만들 거야. 이걸 계속 얘기해 봤어요. 이제 1등 작가 124억을 벌어요. 전 세계 어떤 웹툰 플랫폼 중에서도 작가의 소득 정보, 수입 정보를 이렇게 당당하게 까는 회사가 없어요. 우리는 매년 평균이 얼마고 탑이 어떻고 이런 걸 까왔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회사 내에서 그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로, 그리고 마일스톤을 찍어왔기 때문이에요. 사기꾼이 되지 않기 위해서. 이거는 저 끝에 결국 제일 원하는 건 뭐야 라는 거에서 역순으로 계획을 세웠고 그거를 이뤄가는 과정으로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신이 그것을 믿는 유일한 사람인 순간이 되게 길었을 수도 있잖아요. 엄청 길죠. 네. 그 시간에 어떻게 그 두 번째 사람이 생길 때까지 감내할 수 있고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걸까요? 이거는 진짜 울컥하게 만드는 얘기인데요. 갑자기 혼자 스스로 믿자라고 해서 생기는 믿음이라는 건 없다고 생각해요. 앞서 얘기한 것처럼 엄청나게 큰 망상을 하더라도 그걸 계속 역순해서 오다 보면 지금 당장 해야 될 과제가 있거든요. 그 가시권 안에 있는 가장 작은 태스크를 결정하고 그거를 달성하면 먼 미래까지 난 갈 수 있어 라는 믿음을 얻게 되고 이걸 토대로 이제 동료를 모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갑자기 글로벌 네이버 웹툰 컴퍼니를 만들자라고 난 할 수 있어 한다면 스스로 그냥 믿음을 가진 게 아니고요. 처음 생각한 건 댓글 100개를 만들자. 지금이야 댓글 막 14만 개 막 이렇게도 달리지만 한 타이틀에 너무 재밌다라는 댓글 100개 달리는 거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 요게 처음 시작이었어요. 그리고 정글고의 2화 때
댓글이 100개가 넘겨요. 된다. 이거 돼. 내가 나에게 첫 번째 믿음을 가질 때 그냥 믿자라고 해서 믿는 건 불가능한 얘기고요. 아주 작은 태스크를 성공하는 거, 그게 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아무리 작더라도. 그리고 그 안에서 엄청 보람이 생기거든요. 저한테 막 강백호가 감독님한테 묻던 것처럼 영광의 순간은 언제입니까? 라고 물으면 글로벌 CEO로서 엄청 뭔가를 이뤘을 때 오는, 막 내가 포브스의 무슨 뭐 넥스트 제너레이션 리더로 뽑혔을 때 이런 게 아니고, 작가가 형 우리 집안이 3대째 집 사는 게 꿈이었는데 네이버 웹툰 덕분에 집을 샀어요 라고 집 계약서를 나한테 사진 찍어서 보냈을 때, 사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까 믿음의 포인트도 굉장히 먼 미래의 꿈이 있는데 그 지금에 있는 작은 태스크에서 오는 믿음,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제 글로벌 회사가 됐어요. 제가 그걸 어디서 느끼냐면, 각 법인에 가서 회의를 하면 회의 문화가 완전 달라요. 예를 들면 미국 가서 미국 멤버들이랑 얘기를 하면 이야기 점유율 5% 못해. 다 말 끊어요. 의견 개진 자체가 엄청 활발하기 때문에 내가 얘기를 반도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게 무조건 맞다는 아닌데, 아니라고 생각할 땐 손드는 거, 그리고 이해가 안 될 때는 컨센서스를 완벽하게 이루고 가는 거, 이게 일 잘하는 거다. 우리 회사는 대표가 시킨 일을 잘하는 게 목표인 회사가 아니거든요. IT 회사이자 컨텐츠 회사이기 때문에 컨텐츠 사업자로서의 그 감각 영역은 20대 초반에 우리 신입사원이 훨씬 더 좋을 수 있는 거예요. 못하는 걸 잘하는 척하는 것만큼 위험한 게 없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서, 모험을 하면서 파티를 모으잖아요. 내가 마법을 못 쓰면 마법사를 만나야지. 말뿐만이 아니라 진짜 동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친구들 의견을 좀 계속 들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되고, 그 환경의 첫 번째는 저거든요. 사실 CEO의 행태가 조직의 문화의 절반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어쨌든 사람들이 용기를 낼 수 있게끔. 용기란 말도 좀 이상해. 사실 자기 의견 내는 거는 당연한 거거든요. 마음의 소리 처음에 도전 만화 있을 때 이거 연재할게요라고 했더니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면 내가 사표 던지면 되죠. 제가 책임지고 할게요. 그때 만약에 제가 물러섰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리고 반대로 이런 담당자가 있는데 내가 그걸 막으면 어떻게 하나? 가끔 하는 얘기인데요. 혁신은 경영진이 모르는 데서 나오거든요. 몰래 할 수 있는 것도 좀 필요하고, 예를 들면 네이버 웹툰에는 슈퍼패스라는 제도가 있어서 경영진이 반대하는 프로젝트가 있지만 제가 어떻게든 책임지고 이건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게 작품이건 일이건 맡겨보는 제도가 있어요. 결국은 다시 이어지는 거죠. 애정이 있으면 열정이 있고, 열정이 있으면 용기가 생기고, 용기가 있으면 리스크를 테이킹 하잖아요. 이 작품이 너무 좋아서 다른 사람은 다 반대하지만 내가 이 작품을 세상에 선보이고 싶어, 이런 사람들만 손들 수 있어요. 그거를 계속 어떻게 조직 그리고 회사 전체에서 유지할 거냐, 글로벌 회사로서, 그리고 컨텐츠 회사로서의 발랄함을 가져가기 위해서 그 부분을 계속 이제 지켜나가야 되는 게 저한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요? 네. 지금 김중구라는 사람은 경영을 하고 있지만 경영이 제일 재밌어? 라고 하면 사실 그렇진 않아요. 아직도 작품을 보고 컨텐츠 가이로서 활동하는 게 더 재밌어요. 다만 이 비즈니스가 커지기 위해서는 이 인더스트리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높은 사람이 리딩을 해야 돼. 그래야지만 이 산업을 지켜나갈 거니까. 결국 제 열정의 사이즈가 만화에서 조직으로, 조직에서 산업으로 이렇게 커지면서 그거를 맞추기 위해서 역할을 바꿔왔던 거고요. 사실 사람이기 때문에 저도 제 취향이 있거든요. 최애 작품이 뭡니까? 라고 얘기하면 제가 이런 얘기 했었어요. 네이버 웹툰의 대표를 해서 굉장히 행복한 건 다른 사람보다 먼저 덴마 원고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취향으로 플랫폼을 운영할 수는 없어요. 스토리텔링 플랫폼 그리고 스토리텔링 산업에 제일 중요한 건 다양성이에요. 다양성이 확보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많은 크리에이터들이 조인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웹툰은 허들이 있어요. 일단 그림을 좀 그려야 한다든가 연출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그런 허들이 있거든요. 자, 그러면 그림을 못 그려도 웹툰을 만들 수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망상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몽상이 몽상으로 끝나면 기술 회사가 아닌 거고요. 이런 몽상이 있는데 할 수 있겠어? 라고 했을 때 그거를 실현해줄 기술팀이 있으면 이 몽상이 정말 멋진 꿈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정말 멋진 현실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저희의 오토 드로잉 툴인 거죠. 궁극적인 꿈은 졸라맨을 그리면 그게 완성형 원고가 되는 거예요. 궁극적인 꿈은. 근데 그 과정에는 데생 작업이라는 게 있고 펜터치가 있고 컬러링이 있고, 이걸 전부 병행적으로 지금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왜 네이버 웹툰에서만 가능합니까? AI에게 학습을 시켜야 된다면 데이터가 되게 많이 필요하거든요. 전 세계에서 웹툰 데이터를 제일 많이 확보하고 있는 회사가 네이버 웹툰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구글이 이걸 하고 싶어도 이 데이터를 갖고 있지를 않아요. 이런 퍼스트 무버로서의 길을 갈 때 의사결정이 가장 중요한 건 뭐였냐라고 물어보신다면 리스크보다는 어느 게 더 결과가 클 거냐, 우리만이 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해내야 이 산업에 완전 이노베이션을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건 의무감이기도 하고 우리 비즈니스를 확대하기 위한 엄청난 무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장기적인 안목으로 투자를 하는 거죠.
제가 모험가인데요. 모험을 할 때 뭐 궁극적인 낙원을 찾아간다고 해야 될까? 뭔가를 찾아가는데 그 끝은 알 수 없죠. 왜냐하면 인생이라는 끝을 알 수 없으니까. 하지만 나의 목표가 있다면 10년, 20년은 훈지 모르겠는데 너무 좋은 후배들한테 회사를 맡기고 웃으면서 퇴장할 수 있는 거, 그게 최고의 목표라고 생각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 회사의 사업적 성장의 지표는 작가들의 수익이었다 라는 것처럼, 우리 회사의 성장의 지표는 우리 회사의 매출이나 이런 거보다 얼마나 좋은 인재들이 모였느냐 가지고 나도 결국에 나중에 웃으면서 정말 퇴장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와, 야, 나는 저 스테이지까지 갈 수 없는데 이제 너한테 맡길게 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거, 그게 제일 멋있는 것 같아요. 나도 성장을 해야죠. 왜냐면 그래야 그런 후배들이 생긴다는 얘기니까. 너무 만화 같지만 실제 그렇게 생각해요. 대사가 중2병 같다는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네. 그러면 보통 어떻게 반박하세요? 아니, 내 업이 그런데 야, 너네는 오타쿠 CEO랑 일하고 있는 거야, 나보고 어떡하라고 라고 얘기하는 거죠.